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좀 오기 힘드셨죠? 신경 안 썼나요? 안 쓰는 게 좋아. 자, 오늘 용도 지역할 차례입니다. 용도 지역이면은 48쪽부터. 지난 시간에 그 세 가지 계획의 수립 절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내용 중에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오늘 나갈 거예요. 용도 구역까지. 그리고 오늘 그 정오표 받으셨죠? 네. 해당 페이지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삭제하라 그러면 밑줄 건 부분 삭제하라 그러면 삭제하시고, 넣으라 그러면 넣으시고, 교체하라 그러면 교체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게 몇 번 더 나갈지 모르겠어요. 봐야 알아, 그거는. 개정되는 걸 봐야 알아, 봐야. 자, 용도 지역부터 들어갑니다. 용도 지역. 자, 용도지의 종류부터. 오늘 하는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용도 지역체. 용도지의 종류는 제가 11월 달에도 외워두시라 하면서, 그죠? 요것만큼은 뭐 각종 두음자를 동원해서 했었잖아요. 공법 내내 씁니다. 내내. 지구와 구역은 이 부분에서만 쓰고 말기 때문에 제가 외우라고 안 합니다만, 용도 지역은 내내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을 우리는 틀을 딱 잡아 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 4개 지역은, 기본적인 4개 지역은 저번 주에 했었죠? 기본적인 4개 지역이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올해 30회 때 많이 합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요? 대답을 너무 잘해서. 항상 대답 잘하는 것이 합격 많이 해. 자, 도관농자. 자, 우리가 도시지역을 상상을 했을 때 도시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서 주로 건물이 3가지 종류가 있다. 집들이 모여있는 곳, 상가가 모여있는 곳, 공장, 크게 3가지. 그래서 도시지역이 자연스럽게 다시 그 3가지 특성에 따라서 집이 모여있는 곳이면 주거지역을, 상가가 모여있는 곳이면 상업지역을, 공장이 모여있는 곳에 공업지역을, 그리고 녹지지역까지.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건물만 있는 건 아니다. 나머지가 녹지지역. 주상공도로 나눠지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지역도 자연스럽게 3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관리지역은 나머지 3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지역이 3수로 나눠지는데 관리지역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보생계 했던 거. 만약에 이렇게 나눠진다면 보전관리는 3지역 중에 어느 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여기서 따온 얘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는 것이 보전관리. 생산관리라면 농림지역에 준하는 것이 생산. 농산물, 임산물 생산하는 농림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계획관리라면 도시지역에 준하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요것이 국토계획 법률 자체에서는 이렇게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분류예요. 법률상 분류. 도관농자가 도시지역이 주상공도로 관리지역이 보생계로 나눠지는 것은 법률상 분류고, 이 법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에서는 주상공농만 0에 따라 다시 필요한 경우 세분할 수가 있는. 이게 0이어야 세분이 되겠습니다. 0이어야 세분. 주거지역은 0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집니까? 전일준, 전용 주거, 일반 주거, 그리고 준주거로. 전용이 다시 나눠지기를 1종, 2종으로, 일반이 나눠지기를 1, 2, 3종으로. 이것이 주거지역의 세분. 상업지역이라면 중일, 근유,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일, 근유. 공업지역은 전일준, 전용, 일반, 준공업, 녹지가 보생자, 보전, 생산,
자연 녹지 보생자 이렇게 뜬 거. 자,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요 그림대로 꼭 넣어서 언제든지 찾아야 돼요. 찾으면 탁 떠올려. 자, 그래서 일단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보면, 일단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전일준이잖아. 전일준, 주거와 공업지역이. 그래서 요거는 뭐 흑인 혼혈 가수 박일준 씨. 전 이 얘기 할 때마다 참 쑥스러워 죽겠어 그냥. 그래서 두 번째 싫다니까. 우리 흑인 혼혈 가수 박일준 씨한테 인터뷰한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일준 씨한테 인터뷰를 할 때 이름을 제일 먼저 묻는다 그랬잖아. 이름 물으면은 그 사람 대답이 전일준입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옛날 사람이라 어디서 인터뷰를 했다 그랬습니까? 주공 아파트에서, LH 아파트 전시 주공에서. 그래서 주거와 공업지역, 주거와 공업이 주공 요것이 전일준이다 기억하시고, 상업지역이 중일근유. 중국과 일본에 맨날 싸우는 안 좋은 관계로서, 하긴 일본 놈들 우리한테 이번에도 뭐 레이더 가지고 또 뭐 유감을 또 표시하고 그러더구만. 네? 우리뿐만 아니라 걔네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어떤 관계냐? 근본적으로 매일 유감스러운 관계다. 중일근유, 중국과 일본에 싸우는 관계로 중일근유 상업지역. 녹지가 보생자요, 관리가 보생계인데 보존, 생산 똑같기 때문에 하나를 정확히 구별해 두시면 나머지는 하나다. 관리지역이 보생계면 녹지는 보생자다. 관리지역은 개 모임 이름으로, 개의 모임 이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 보생계라고. 그러면 생명을 보호하는 개 모임 이름이니까 관리지역, 건강을 관리하려고 만든 개 모임 이름, 관리가 보생계다. 녹지는 보생자. 뜻을 하겠습니다. 뜻을. 요거는 알아놨는데 뜻을 모른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뜻을 알아야 계속 써먹어요. 끝까지. 그래서 여기 준주거든 여기 준공이든 준자는 뭐뭐에 준한다는 얘기니까 그 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기능이 섞여 있어서 순수한 주거는 아니고 준 이렇게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주거라면은 주거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주거 기능은 당연히 수행을 하지만 다른 기능,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준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지역이니까 공업 기능을 수용하되 다른 기능, 주상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해서 준자를 붙였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용 일반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전용에서 전자는 오로지 전자다. 전문가 할 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그 용도로만 쓰겠다는 게 전용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농지법에 나오는 농지 전용이랑 헷갈리면 안 돼. 농지 전용에서 전자는 한자가 달라요. 옮길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농지나 산지를 전용한다 그러면 각각 농지나 산지를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을 전용한다라고요. 요거는 한자가 달라요. 그럼 전용주거라면 주거 용도로만 오직 쓰겠다는 얘기고, 일반은 일반적인 주거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 자체는 요게 더 좋은 것이다. 둘 중에 좋은 것이다. 법에서 표현하기를 두 가지 주거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주거 환경 좋은 것을 전용에 넣으시면 돼. 하나는 양호한 주거 환경, 하나는 편리한 주거 환경. 둘 중에 뭐가 주거 환경이 더 좋다 그랬어요? 양호한이 좋다. 좋을 양자 조어로 짭니다. 한자가 좋을 양자 조어로 짜요. 양호. 그래서 양호한 주거 환경이 있고, 이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하는 모습이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양호까지는 안 가고 단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요걸 통해서 일단 전용인지 일반인지를 구별하시고, 양호한이 전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종, 2종 둘로 다시 나눠지거든요. 1종이 2종보다는 주거 환경이 더 당연히 좋을 것이다. 주택을 둘로 나누는 것은 우리 건축법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 항상 나눕니다. 그 외에 분류는 없어요. 단독과 공동으로. 그러면 단독과 공동주택 중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보고 살수록 주거환경 좋은 것이다. 배짱 좋게. 그러면 단독과 공동 중에서 주거환경이 더 좋은 곳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단독. 다른 사람 눈치 덜 봐도 되고, 사람이 적은 것만큼 소음도 적고, 그죠? 미세먼지도 조금 덜 할까? 단독이면은? 그건 똑같나? 하여튼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으로 공동주택 중심으로 해서 각각 양호한 주거 환경을 연결하게 되면 1, 2종 전용주거가 되는.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러면 일반이 편리하는데 이게 세수로 나눠지거든요. 세수로. 근데 우리 법에서는 주택을 세수로 나눈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층수갖고 합니다. 층수갖고. 상대적으로 낮은 층수의 건축물에 사는 사람이랑 높은 층수의 건축물에 사는 사람이랑 어디가 주관계도 조사를 했어요? 낮은 층. 똑같은 논리예요. 눈치들 봐도 된다. 사람이 적으니까. 저층주택 중심이냐? 2종 중층주택 중심이냐? 3종 중고층이라고 중층과 고층 합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층, 중층, 중고, 중층 중심으로 각각 편리한 주관계를 연결하게 되면 1, 2, 3종 일반 주거가 되는. 그래서 요거는 법에 없다 보니까 저층이 뭐냐? 저층이 뭐냐? 4층까지를 얘기합니다. 4층 이하로 짓는 것을 저층이라고 해요. 5층 이상 못 짓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 일반은 당연히 4층 이하 제한을 받습니다. 초기에 나올 때는 중층이 18층 이하 제한을 받았는데 나중에 없어졌어요. 지금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층과 중고층은 간접적으로 이제 2, 3종의 용적률 차이 갖고 이제 간접적으로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은 직접은 없어버렸어요. 이거 하나 남아있고 주는 아까처럼 해석하시면 되고. 그러면 공업도 똑같이 해볼까요? 공장 용도로만 쓰느냐 아니냐 일반적이냐. 주는 아까 했고 그러면 공장도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환경에 해가 되는 공장과 환경에 해가 안 되는 공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환경에 해가 되는 공장이라면 중화학공업, 경공업 말고 중화학 아니면 뭐 각종 공해를 일으키는 공해성 공업 같은 거. 그 공장이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들어가겠지. 위험한 공장이잖아. 그것만 갖다 놓고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전용공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용도로만 쓰겠다. 그러면 일반 공업이라면 환경에 해가 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었으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럼. 상업적이 뭐라고요? 중일, 근, 유 이름만 알면 요 내용은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종류만 알게 되면. 보통 우리가 상업지역이 상업의 그 전체적인 상업 기능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 전체적인 상업 기능을 다 다루는 게 중심과 일반이에요. 근린과 유통은 그 중에 특수한 것들 다루는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인 상업 업무 기능 다 다루는 중심 일반의 차이는 중심이라면 중심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일반은 일반적인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중심지라는 것이 도심, 부도심, 도시의 중심, 도심 거기에 준하는 부도심. 도심, 부도심이 중심지라고 봐서 그곳의 상업 업무 기능 확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이라면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도심, 부도심이 중심이니까 도심, 부도심이 아닌 곳을 일반적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근린이다 그러면은 근린 지역에서 이 말이 들어가거든요. 근린 가까울 근자, 이웃 린자, 가까이 이웃하고는 한자를 똑같은 한자를 순서를 싹 바꿨다면 인근 같은 얘기라고 했잖아. 인근, 근린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 옆에 있는 근린 지역. 우리 사는 곳에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 이곳에 상업지역을 지정한다 하면은 그 대신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업기능 중에서 아주 간단한 기능만 일용품 서비스 공급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일용품. 매일 쓰는 것이 일용품이죠. 간단한 일용품 서비스 공급. 거기만 국한되어 있는 게 근린상업이에요. 전체적인 상업 기능이 아니고 가까운 곳이라. 그리고 유통이라면 상업 전체 기능 중에서 유통 기능에 특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에서 지정한다. 주로 이제 대형 물류센터, 뭐 농산물, 도매 시장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이제 유통 상업이다 보시면 돼요. 유통 기능만 담당하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녹지가 보생자라고 했는데 녹지는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앞에 보존이 붙어 있어요. 순수 보존 얘기밖에 없어요. 자연환경 등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생산 녹지라면 마치 생산관리가 농림에서 따왔듯이 여기랑 관련된 것이 녹지역 중에서는 생산 녹지다 보시면 돼요. 개발을 유보한다. 개발을 유보한다. 개발을 유보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유보라는 말도 처음 하시는 분들 따로 안 하면 이것도 잘 모르니까 우리 유보라는 말은 한자를 역시 똑같이 순서만 바꿔서 똑같이 씁니다. 보류예요. 보류. 보류랑 유보는 같은 얘기잖아. 한자 똑같아요. 그럼 보류라는 것은 지금 안 해주고 뒤로 미루는 게 보류죠.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금지.
그러면 개발을 유보하겠다 하는 것은 개발을 못하게 지금 막겠다는 거예요. 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을 위하여. 주로 녹지 지역에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 산같이 훌륭한 산이 있다 그러면 보존 녹지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훌륭한 농지가 녹지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지정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농지에 대해서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개발되는 것만큼 농사 못 짓잖아요. 이제 생산물 농업적 생산 안 되죠. 농지에다가 건물 짓는다, 주택 짓는다, 이게 개발 아닙니까? 그럼 농사 못 짓게 되잖아.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개발을 유보하겠다. 자연 녹지라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개발되는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녹지는 개발해서는 안 되는 땅인데, 자연 녹지를 지정하게 되면은 불가피한 경우,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제한적이나마 개발이 허용된다. 자연 녹지예요. 녹지 지역이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개발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럼 일단 뜻을 다 봤습니다. 농자, 이건 다 앞에서 다 봤던 얘기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책을 보시면. 자, 양다로 1번에 이제 이게 법에 의한 분류죠. 법에 의한 분류인데, 뭐 누가 하는지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관리계획 결정해서 한다는 얘기고,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것은 관리계획 우리 배웠던 결정권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박스를 주로 했던 겁니다. 도관, 농자, 사계적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지역의 뜻은 앞에서 배웠던 뜻이 나와 있고, 나눠지기를 주상공독으로.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주거지역이라면 거주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해서 필요한, 상업지역이면 상업 업무의 편익 증진을 해서 필요한, 공업이면 공업의 편익 증진, 녹지라면 맨 끝에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주상공독을 얘기합니다. 관리지역은 세적에 준한다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따라서 보생계로. 자, 우리 이 말들은 바꿔낼 수도 있는데, 보존관리지역 보시면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연간의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으로 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지금 보존이 필요한 상황을 쭉 열거를 했거든요. 그럼 원래 이렇게 보존이 필요하면은 원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할 땅이라고 배우셨잖아. 그러나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것.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밑줄 쫙 거두시고 요거를 바꿔낼 수 있는 걸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를 바꿔낼 수 있는 걸. 만약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꿔냈다. 그럼 생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 정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존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사정이 안 된다.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하기가 곤란하다. 지정 못하니까 거기에 준하는 보존관리를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자, 생산관리를 보시면 농업, 임업, 어업 생산들에서 관리가 필요하나? 그럼 원래는 농림지역 지정할 땅이거든요. 농업, 임업, 어업 생산에서 필요하다면 원래는 농림지역 지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역시 주변 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이 여기서 핵심이죠.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농림지역에 준하는 생산관리 뜻이 되는 계획관리.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보고 찾아내시면 된다고.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러면 아직 도시적으로 편입된 건 아니고 예상되니까 나중에 편입될 때 대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관리지역이지만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관리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농림이 농업과 임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주로 어디에 지정하느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땅을 전제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전을 해서 지정하는. 그래서 주로 농림의 농에 해당되는 부분이 농사 잘 지을 땅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다. 림, 임업에 적합한 땅이
보전산지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는 농림지역 주로 지정할 땅이다. 이렇게 봤던.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요. 보전할 것들 쭉 열거하고 있어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보전할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고 이런 곳에 지정하는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라고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은 세분이라고 해서 이게 영해야 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공동만 영에 따라 다시 세분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거지역이라면 전일준, 전용이 다시 1, 2종 나눠지는 거. 둘의 공통점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는 거. 양호한 주거환경이잖아. 공통점. 1, 2종으로 나눠지는 차이점은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 딱딱 체크하시고 나올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뭐 전용주거다 그러면 무조건 양호한 찾고 그중에서 1, 2종 나눠지면 거기에 따라서 차이점 보시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은 1, 2, 3종으로 나눠지는데 1, 2, 3종의 공통점은 편리한을 쫙 체크를 하시고 1, 2, 3종으로 나눠지는 것은 저층주택 중심 4층이야 제한합니다. 4층이야 제한. 그리고 중층이냐 중고층주택 중심이냐를 딱딱 체크하시고 준주걸 하면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기능 위주로 하되 상업업무기능 보완 준주거가 되겠습니다. 상업적이라면 중일근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중심상업이라면 도심, 부도심 보고 찾아내시는 거. 이게 중심지니까 이곳에 상업업무기능 확충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이라면 일반적인 요 말을 체크하시면 되고 상업업무기능은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근린상업이라면 근린지역,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근린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그 대신 근린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업기능이 아니고 일용품 서비스 공급에 제한된 간단한 거 상업기능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 토지의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해서 그 말 보고 찾아내시면 되고. 공업지역 전일준입니다. 전원공업이라면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공업이라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를 해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중공업이라면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녹지, 보생자, 보존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살림 및 녹지원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보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생산 녹지라면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이 말이 들어가잖아.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개발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자연녹지라면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및 장래 도시경제 공급 등을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건 뭐 특징이 아니에요. 녹지지역 중에 하나니까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여기 특징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 개발에 허용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 개발에 허용되는 원래 녹지는 보존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개발에 허용되는 것이 놀라운 자연 녹지다. 참 제가 여기다 아주 외우게 하고 뜻을 잡게 하고 다시 정성스럽게 읽고 온갖 정성은 여기다 다 쏟았어요. 음식 잘 만들듯이. 신경은 많이 썼어요. 꼭 외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끄집어내도록. 외울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거? 아직 안 됐어요? 네? 아직 안 됐어요? 쫙 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외워야 돼요 자꾸. 이것만큼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눈에 한번 쫙 찍어 보시고 자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볼까 이제? 그럼 눈 감으시고 뭐 컨닝하면 안 되지. 눈을 머릿속에서 그려. 머릿속에서 자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자 머릿속에 천천히 그려봐요. 자, 4개 지역부터 그려보세요. 어떻게?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이 나눠지기를 주, 상, 공, 녹. 관리지역은?
보생계. 이게 법외한 분류예요. 법외한 분류. 그 다음에 0까지 확대하면 이제 주거지역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전일준. 전용이 1, 2. 일반이 1, 2, 3. 상업지역은 중일, 근유. 공업지역이 전일준. 녹지가 보생자. 이제 그만 뜨세요. 자꾸 감고 있으면 졸음이야. 자, 이제 요거를 써먹기 위해서 이제 느낌 잡고 갈 거예요. 하여튼 오늘 여기다 신경 엄청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써먹어야 되거든, 이거를. 그러면 항상 개발 목적이냐, 주로 개발할 땅이냐, 개발의 반대인 보존할 땅이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구별을 해놔도 나중에 써먹을 때 편합니다. 주로 개발, 이게 개발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보존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어느 쪽에 치우쳐 있습니까? 개발 보존 어느 쪽에? 개발이다. 주로 도시지역이 개발할 땅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요? 보존할 땅. 농림지역은 보존할 땅. 관리지역? 보존할 땅. 아주 한 방에 그냥 관농자. 요거를 비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도 도관농자 중에서 관농자를 도시지역, 외지역이다. 비도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 비도시 전체가 보존할 땅이니까 도시냐 비도시냐 이렇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방에 지금 맞추셨지만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아니 관리지역이 꼭 보존할 땅이냐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관리지역 전체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다 개발할 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녹지라면 보존할 땅이잖아. 도시지역이지만. 그러나 주상공이 개발이죠. 녹지가 보존이에요. 3대1. 도시지역 전체를 물었다라면 개발 쪽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관리지역도 나눠져 있으니까 나눠져서 아까처럼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헷갈리시는 분이라면. 보존관리라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니까 상대적으로 보존할 땅이고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하니까 상대적으로 보존할 땅인데 계획관리만 도시지역에 준하니까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이에요. 그러면 2대1 아닙니까? 2대1. 보존 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농자라면 비도시라고 하면서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 비도시에만 적용되는 규정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여기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법 규정 중에서. 물론 이 비도시 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라면 따로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이라 이것만 따로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같다는 느낌을 잡으시고 또 이 도시지역을 전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요거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물어볼 때도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주거, 상업, 공업이면 개발할 땅. 하여튼 인간이 막 집 짓고 하는 게 개발 아닙니까? 주상공이면 개발할 땅이에요. 주상공이면 개발할 땅이고 녹지는 보존할 땅이기 때문에 녹지와 비도시를 합쳐서 보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상공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개발에 관련된 규정,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만 적용된다. 그럼 역시 보존에 관련된 규정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냐 비도시냐,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이냐 녹지와 비도시냐 각각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종종 쓸 겁니다. 또 어느 것이 비싸냐 하는 거, 비싼 땅, 싼 땅 하는 거. 어느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토지 이용도가 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땅에 비해서 훨씬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범위가 넓다라든지 아니면 건폐 건율 한도가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크고 넓게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이용도가 올라가는 거,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비싸다 싸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느낌 잡아드시면 쓸 때가 많죠. 이건 뭐 그냥 아까 우리 뜻을 생각해서 도관농자 중에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도시지역. 제일 싼 데가 보존지역. 관리와 농림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더 비싸요? 그래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값비싼 순으로 따지면. 자,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 주상공록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당연히 상업지역이 이용도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싼 데가 녹지. 주거와 공업지역 중에선 어디가 더 비싼 것 같아요?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에서는 용적률도 좀 더 작아요. 공장 짓는데 뭐 넓게 지으려고 하거든. 용적률과 별로 관련 없어. 그래서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요, 그 다음에 공업이요, 녹지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이 이렇게 나눠진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싼 땅이다? 준주거. 왜 여기가 제일 비싸다 그랬어요? 왜? 아까 우리 이 개념이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 업무 기능 보완 그랬잖아. 그러면 주거지역보다 더 비싼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주거지역에는 집들이 들어가는데 준주거라면 집 위에 상가 등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용료가 제일 높죠. 제일 비싼 곳이야. 그 다음에 비싼 것은? 일반 3종? 일반 3종이 그 다음에? 근데 일반 3종이라는 말은 없는데 정확하게 3종 일반이라고 했죠. 왜 자꾸 일반 3이라 그래? 자꾸. 이게 일반 3이면 주거 일반 3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3종 일반 주거잖아. 주거지역이 나눠지고 요것이 나눠지고. 근데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데 어디 가서 자꾸 딱 보고서 일반 3종 이렇게 얘기할까봐 누구한테 배워드냐. 차원석 교수는 안 돼 그러면.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예요. 결론은 맞아요. 근데 제가 용어만 수정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2종 일반, 그 다음에 1종 일반, 그 다음에 2종 전용, 그 다음에 그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거 환경은 여기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제일 떨어지는 곳이 준주거예요. 주거 환경 좋다는 것과 가격은 반비례한다. 주거 환경 좋다는 것은 여기가 여러분 주거지역 중에서는 건폐율률이 제일 낮아. 최대한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집들을 뜨문 작게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럼 중간에 다 녹지 공간이죠? 녹지 공간 넓으니까 주거 환경 좋다는 얘기고. 녹지가 많으니까 공기도 깨끗할 것이고. 자꾸 미세먼지에 걸리긴 합니다만 똑같은 조건에서는 훨씬 주거 환경 좋다고 봐야 돼 이게. 그런데 여기는 건폐율률이 높잖아요. 높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큰 건축물이 좀 더 타닥타닥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만큼 녹지 공간은 없고, 그죠? 소음 피해, 먼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겠지, 더. 그만큼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싸고, 위로 가면서 줄어들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상업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중심.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셨잖아. 그 다음에 요거? 딱 됐어요, 그것도. 이게 제일 비싸고 그 다음 비싼 건 쉽게 알아요. 혹시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맞추는 것 같은데 좀 틀려줘야 되는데 말이야. 이 둘 중에서는 이게 더 싼 거예요. 아까 뜻 생각하면 이건 유통기능 증진이고 이거는 일용품 서비스 공급에 국한돼 있잖아. 단순한 일용품 공급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훨씬.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는 제일 보잘것없는 곳이 상업지역 중에서는 근린상업이 되는 거예요. 개념. 공업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주거 상업업무기능 보완. 그러니까 공업지역이지만 아까 우리 준주거에서는 상업업무기능 보완이죠. 그죠? 주거지역보다 좀 더 좋은. 그런데 공업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주거와 상업업무기능 보완이 다 들어간다고 여기에. 좋잖아.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곳이? 제일 규제가 제일 센 곳이니까.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자연 녹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 전체 중에서 보존 녹지가 제일 개발 못하는 곳이에요. 써먹어요 나중에 3, 4월에. 자, 관리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계획관리. 제일 싼 데는 거점관리. 됐습니다. 야, 여기만 지금 한참 투자했는데 다른 데보다 그래도 좀 일찍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자, 그럼 이제 50쪽 보시고 50쪽 보시고. 이번 주말에 그 마트를 한번 가봤더니만 요새 미온을 많이 쓰나 봐. 미온이 쫙 나열돼 있던데요. 발효 미온 맛까지 해서 발효 미온. 그게 많이 나열돼 있다는 것은 많이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요새는. 아니 팔리지 않으면 그렇게 제품을 진열 안 해놨겠지. 쫙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양해를 안 구하고 샀다가는 쓰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안 샀는데 미온이 쫙 있더라고. 옛날 미온부터. 거긴 턱 내가서 읽어보니까 미국 FDI로부터도 전혀 무해성 있는 걸로 결론이 났고 이런 거 다 있더라고. 그래서 쓰세요 집에서? 쓰라니까 그거 써야 된다니까.
그 훌륭한 걸 왜 하세요? 아무 해 없다니까요? 아무 해 없어요? 그리고 맛의 근본이 되는 게 미혼인데 자꾸 와이프를 꼬셔야 되는데 계속 세뇌시켜서 그 몸에 전혀 이상 없어요. 미국에서 작년에 그 최신 기술로 연구해도 아무 문제 없다. 걔네들은 문제 있으면 집단 소송 들어갑니다. 소송 천국이잖아, 미국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는데 왜 여기서 그렇게 그걸 꺼려하고 있어요? 맛을 포기하고. 지정특례. 예? 자, 이제 분류를 잘 했고 지정특례를 보겠습니다. 지정특례. 자, 그러면서 지정특례라는 것은 원래 지정한다는 것은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첫 번째 내용이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싶으면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계획 세워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 지정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특례라는 것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특례예요. 관리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 왜?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도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뻔하니까 관리계획 세우려면 시간 한참 들고 비용 들고 그러잖아요. 관리계획 결정할 필요 없이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기본에서 추가하는 건데 우리 지정특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난다. 여러분, 공유수면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소유하는 수면이잖아. 그러니까 공적으로 소유하는 수면이 다 공유수면인데 매립지만큼은 이제 공유수면 중에서도 바다만 얘기해요. 바다만. 바다만 매립하지 여러분 강이나 호수를 매립하는 거 보셨나요? 없지? 그래서 서해안 바다지로 매립했을 때 이 매립지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건 매립지니까 새로 생겨난 땅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땅인데 다른 법률, 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 두 가지 특례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하기 전에 둘의 기본적인 차이가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만약에 특례가 인정된다라면은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예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 본다. 지정하고 나서 알려주는 게 고시인데 고시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고시가 의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알려주는 절차는 새로 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 법률에서 지정된 것은 이제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 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봅니다. 결정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결정과 지정은 요 차이. 고시 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되느냐? 고시도 된 것으로 보느냐? 따로 할 필요가 없느냐? 이 둘의 기본적인 차이인데 요거는 매립지니까 새로 생겨난 땅이고 요건 기존에 있는 땅이라고 했어요. 새로 생겨난 땅이니까 특례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새로 생겨난 땅을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그 사실을 알려는 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기존에 있는 땅이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 고시도 된 것으로 보겠다.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자, 서해안으로 가봅시다. 서해안. 여기서 서해안으로 간다면 여기서 얼마만 가죠? 1시간? 1시간. 1시간 반? 서해안도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다르지 아무 데나 가봅시다. 가까운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참, 우리 공법이 이게 장점이에요, 공법이 장점. 참, 공법은 전국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강의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만 먹는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마음속에서. 저게 장점. 공법만 한 게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중개 실무는 어디서만 상상할 수 있어요? 중개 사무실에서 국한돼 있잖아. 세법이면. 다른 데 상상할 수 있어요? 세무서만 상상이 되지 공시면.
가거든, 기숙만. 우린 다 간다니까, 우린 다 가. 자, 우리 서해안도 가잖아, 지금. 서해안 갔어요. 서해안을, 서산으로 갈까요? 송도로 갈까? 송도. 자, 송도 매립했어. 송도 매립지에서 매립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매립지가 생겨나면 동해안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동해안은 하도 수심이 깊어서 매립하면 오히려 손해야, 손해. 남는 게 없어서요. 자, 송도를 매립했어요. 그럼 매립지는 항상 매립 허가를 받을 때 그 써냈던 매립 목적이 있어요. 공유수용 매립법에 따라. 이 매립 목적대로만 쓰게 돼 있어요. 매립 목적대로만. 그러면 송도를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송도는 왜 매립했느냐? 신도시 개발이었잖아. 송도 신도시 개발이 목적이었잖아요. 이 매립 목적대로 완성된 후에는 이 매립 목적대로만 쓰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현대 서산농장 같은 경우는 매립 목적이 대규모 농경지 조성이었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그 자금난에 시달릴 때도 용도명령 해달라는데 안 해주잖아. 그거 농지로만 써야 돼. 자, 매립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지금 항상 우리가 여러분 용도지역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게 도관농자 중에 하나로는 지역을 지정해 놓으라 그랬잖아. 기본적 분류라고 했잖아요. 제가 더 세분되는 것은 필요한 경우 세분하는 거예요. 지구, 구역, 부가적 분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매립지가 새로 생겨났다면은 4개 지역인 도관농자 중에 하나로 원래 지정을 해 놔야 돼.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자, 원래대로라면 이게 신도시 개발의 목적이라면 이 새로 생겨난 이 땅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도관농자 중에 어느 지역으로 지정해야 됩니까?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땅이 되지. 원래 그게 정상적인. 그런데 어느 때 특례가 인정되냐면은 이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이 당연히 있을 텐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내용과 비교를 해서 둘의 내용을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웃하고는 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비교를 해서 지금 이 경우는 둘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에 같은 경우잖아. 안 그래도 도시지역 지정할 판인데 전체가 같은 도시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아닙니까? 이때가 특례 인정되는 경우예요. 원래는 관리계획 세워서 해야 되지만 어차피 매립지가 전체가 똑같은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힘들게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잘 됐다. 이 땅은 이웃하고 있는 도시지역으로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 그 사실을 고시는 하라. 이게 특례가 인정됩니다. 같을 때. 다르다면 인정 안 돼. 다르다면 이쪽이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 그때는 자, 다른 경우 여기가 예를 들어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에 둘러싸여 있다.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 둘의 내용이 다르잖아. 아니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어도 전체가 같지 않아요. 이쪽은 도시지역이고 이쪽은 농림지역이다. 그럼 이 매립지는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으니까 어느 한 곳은 같아도 다른 곳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지 않은 경우에 속해. 전체적으로 다른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면 특례 인정 안 돼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시간 걸리더라도. 어느 때 특례가 인정된다고요? 둘의 내용이 같을 때. 이게 공수원 매립지에서. 이해만 하시면 편해요, 그냥. 자, 봅시다. 양걸 1번이 공수원 매립지에 대한 특례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공유수면인데 바다에 한한다 이 말이 붙어 있고 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 내용과 같을 때잖아. 같을 때. 같은지 다른지를 잘 살펴봐야 돼. 지문에서. 같으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이제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죠.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해당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기본적인 4개 지역 도관농자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잖아요. 동그라미 3번 고시. 이 경우 특광시장으로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는 해야 되고요. 고시는 의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고시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아래 보시면 반가로 2번은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 및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경우잖아요. 이때 전체적으로 다른 경우니까
이때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특례 인정 안 될 때를 얘기합니다. 관리계획 세워서 지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가로 2번은 다른 법률에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한 특례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건 기존에 있는 땅이고 매립지면은 아까처럼 매립지로만 보시면 되고 매립지가 아닌 나머지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방가로 1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방가로 2번 농림지역으로, 방가로 3번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이 방가로 1, 2, 3번 요 세 가지 특례인데요. 세 가지 특례의 공통점이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고시를 새로 할 필요 없어요. 고시도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매립지와 기본적인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걸 보시면 방가로 2번부터 다음 각호의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저절로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여기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왜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을 전제로 하고요. 2번도 어촌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을 얘기합니다. 도시지역에 연접된 이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자, 요 1, 2번 내용이 서로 원리가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려보면 자, 우리 바다가 있는데 여기가 항만을 설치할 최적지로 봐서 항만법에서 여기를 항만구역으로 지정했다 칩시다. 항만구역으로 지정했다 칩시다. 육지도 포함해서 그렇겠죠. 뭐. 자, 여기는 어촌항법에 의한 어항을 설치할 땅으로 봐서 어항구역을 지정했다 칩시다. 어항구역인. 그럼 항만구역, 어항구역인 지금 공유수면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다 항만을 설치하고 여기는 어항을 설치하겠죠. 그죠? 항만이나 어항 설치를 하는 것은 엄청난 개발인가 보전인가? 항만이나 어항을 설치하는 것이. 뭐 항만이나 어항 안 가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러시네. 아니 항만 가보셨잖아. 인천항? 에? 여기 뭐 소래포구 이런데? 어항이잖아 어항. 에?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그게? 아니 사람이 사람 편에 맞도록 막 건물 짓고 하는 게 개발이라니까? 내버려 두는 게 보전이고? 엄청난 개발이지 여러분. 아니 항만에 가서 그 자연환경 보려고 가요 거기에? 뭐하러 가시는데 항만에? 배 타러? 아이고 뭐하러 가시냐니까 좀 이상하네. 어항에는 뭐하러 가요 어항에? 고기 사서? 어선 딱 들어왔을 때 갓 잡은 고기 이렇게 사서 횟집에 가서 좀 떠달라 그래서 이렇게 딱 상차림비해서 먹고 그러려고 가신다 봅시다. 개발이죠 그럼? 개발되어 있는 곳이죠? 에이 자 그림 또 그릴게. 자 항만이면 지금 이거 설치 이거 뭘 그렸을까요 여러분? 방파제 그렸잖아. 항만에 놓으면 이제 파도가 세더라도 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파제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배가 들어왔어요. 저반을 해야 돼. 저반하고 있어야 돼. 저반 시설. 그래야 되지. 크레인 같은 거 엄청나게 막 설치합니다. 물건 내리고 싣고 하는 게 크레인 큰 거 막. 물건 보관할 수 있어야 되잖아. 싣기 전까지 보관하고 내렸다가도 보관해야 되잖아. 창고 막 들어서고 막 아까 뭐 식당 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다 엄청난 개발이에요. 인천항 보세요. 인천항. 마찬가지 여항도 엄청난 개발이라고.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도관농자 중에 어느 지역을 지정해야 이렇게 개발할 수 있어요? 도시지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그래야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주도의 그 군사항 강정항 할 때도 환경을 이제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들어오면 그 천혜의 그 자연환경이 다 파괴된다 그래서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예.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런 입장에서 반대를 했지. 파괴되니까.
그런데 이 항만구역인 공유수면이 어디에 연접하고 있느냐, 어느 육지에 연이에 접하고 있느냐,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다라면,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라면, 안 그래도 도시지역 지정할 판인데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역으로 보겠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만약에 다른 곳에 연접하고 있다면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농림지역에 연이에 접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 지정에서 개발하는 수밖에 없지. 따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요거를 할 때 5가지를 우리가 구별하셔야 되고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건데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을 해서 막 그 두음자를 따서 외워주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연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항만구역 외워놨는데 항만구역에서 관리지역에 연접한 그러면 도시로 의지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린 거예요. 어디에 연접하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으니까. 자, 10분 쉴까요?